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.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창풀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카페 창업 초보는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. 특히 초보 창업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카페로다가 장사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매달 재미있게 장사하시는 분 많은데 어쨌든 그분들을 제외한 초보 창업자들만을 위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. 카페라고 하는 로망이 있어요. 카페 창업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도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어찌 그리도 욕심들이 다 없으신지 다들 뭐 돈보다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랍니다. 근데 돈도 안 되고 그 힘든 카페 창업을 또 얼마간 또 하다 보면 그때 알게 되죠. 아, 내 삶이 이러다가는 정말 골로 가겠다. 카페 주인의 그 여유로운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집은 이미 망한 가게입니다. 카페 창업으로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 어느 사장보다도 바쁘고 힘든 가게일 거예요. 여기서 얘기하는 카페는 뭐 메가커피나 백다방 뭐 이런 테이크아웃 커피숍이 아닙니다. 나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카페, 커피도 팔고 막 시그니처 음료도 팔고 뭐 디저트도 팔고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. 프랜차이즈 커피는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 카페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카페를 하려면 일단 그런 카페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상권에 들어가야 돼요. 동네 카페? 이러는 순간 항상 한계가 명확해지는 겁니다. 저도 동네 카페를 차린 적이 있어요.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저는 그래도 한 60평 정도 나름 좀 품격 있게 그렇게 오픈을 했었죠. 전 그래도 초보보다는 조금 나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. 월 매출이 그래도 한 3천 이상씩은 찍었었으니까. 근데 그 동네에 차렸어도 사실상 그 3천이라는 매출을 올린다는 거는 사실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만 일어난 매출이 아니에요. 그 이외에 뭐 송파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이외의 사람들까지도 여기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짰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매출이 났던 거죠. 동네 사람만으로 카페 장사를 한다? 제가 들어간 그 위례라고 하는 동네도 반경 500m 안에 대략 한 30개 정도 되는 커피숍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런 동네에서 3천 파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. 근데 일반 개인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동네로 간다? 이러면 한계 수요에 부딪히게 돼요. 저도 그 카페를 하면서 같은 동네에 있던 그 망한 카페들 정말 숱하게 봤고요. 결국 제 가게를 넘길 때에는 처음에 내가 들어갈 때 봤던 가게들은 모두 전멸한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동네 상권이 아니라 상권이 넓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객력이 있는 좀 모이는 상권들, 뭐 서울로 따지면 뭐 연남동이라든지 물레동이라든지 뭐 상수동이라든지 뭐 홍대 뭐 이런 비스무리한 곳 가야 돼요. 완전 핫하지는 않더라도 그 상권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얼추 사람들이 좀 알만한 상권, 그래야지만 좀 넓은 상권에 수요를 넉넉하게 두고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권에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그 상권에서 카페 자리 찾기가 힘들 겁니다. 그러면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상권에 입성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. 문제는 우리가 이쁘게 잘 꾸미고 나름 핫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한번 해보자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번 쳐보자고요. 그래도 매출을 계산해 보면 진짜 하품 나오는 매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커피 단가, 그 디저트 단가, 커피로만 매출을 올릴 수 없다는 걸 해보면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커피랑 같이 파는 우리 집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죠.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시그니처 뭐 디저트든 뭐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찾아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매출이 올라요. 그럼 그때 알게 됩니다. 아, 나는 죽었다. 그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고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. 나는 앞으로 죽었구나. 그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런 제품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죠. 당연히. 우리나라 시그니처 디저트들 그거 다 거의 다 그 집에서 만드는 수제들입니다. 공장에서 받아온 걸로 가지고는 열광시킬 수가 없어요. 이 카페 고객들의 그 입맛은 점점 더 고도화가 돼 있거든요. 이게 고급화돼 있고 귀신같이 알아요. 또 이 퀄리티에 대해서 그 주인장의 고생이 얼마나 들어갔는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싸게 파는지에 대한 그런 귀식한지 알고 있는 그런 그 고객 평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든요.
그래서 고생이 들어간 것에만 열광을 합니다. 그러면 그 열광하는 그 시그니처 제품들, 그거 만든다고 또 사람 죽어나죠. 사람 써야 됩니다. 사람을 죽어라고 쓰고 누군가 인스타 올렸다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잖아요.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또 죽어나죠. 그 일하는 사람 또 죽어난다고 어쩔 수 없이 또 사람을 또 써야 되죠.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카페 하시는 분들이 또 인스타 또 올리잖아요. 그럼 그쪽으로 또 몰리게 되면 그 상권에 또 경쟁자가 생기니까 그땐 또 우리 쪽이 안 오고 그쪽으로 또 몰려버리네. 그럼 그렇게 내 거 한다고 그렇게 뽑아놓은 그 직원들은 또 같이 놀아버리죠. 그러면 그렇게 죽어라고 팔았을 때 그나마 좀 모아놨던 수익이 그때 잠깐 그 붕 떴을 때 그때 손해가 나니까 그걸 딱 고스란히 그걸로 수익 났던 게 그걸로 꼬라박는 거죠. 그러면 또 이래서는 안 돼.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어. 그럼 수익을 좀 다변화하자. 판매 루트를 좀 다변화하자. 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.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뭐 유튜브, 뭐 블로그, 뭐 이런 뭐 브이로그도 찍고 인플루언서 광고도 하고 뭐 거기다가 막 쿠팡 라이브, 뭐 네이버 쇼핑, 뭐 공동구매 그래 막 택배 포장해서 막 배달까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이러면 그때는 더 재앙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이왕 차려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고 좀 벌었다 싶었는데 또 계산을 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이거 남는 것도 없어. 이걸 지금 내가 왜 하고 있지? 그런 자괴감. 그마저도 팔리려면은 나름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브랜드일 건데 수제로다가 그 매장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이건 완전 노가다거든요. 그러다가 누군가는 이 정도 양이면은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합시다.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. 또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고객들의 이 사람들의 열광은 생각보다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. 이 변덕스러운 카페 고객들은 또 다른 핫플 아이템으로 갈아타는 것도 빨라요. 정말 빠릅니다. 이 정도면 좀 대량으로 좀 해볼까? 이렇게 계획하는 순간 그냥 식어버리는 거죠. 이 식어버리는 그게 순식간에 식습니다. 다른 또 핫한 것들이 나오면 거기다가 우리 이 세계에 속언이 있단 말이에요. 공장 차리면 그때 망한다. 이런 얘기가 이 바닥에 이런 게 있어요.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이제는 좀 생산 뭐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좀 벌어볼까 하다면 그때부터 내려가는 거죠. 고객 관심이 끝나버리는 겁니다. 단가 약하니까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니까 상권을 넓게 해서 더 큰 상권 입지로 가서 수요를 넓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시그니처는 단가도 약한데 손은 많이 가고 그 손 많이 가는 것 때문에 그 맥스 매출에 맞춰진 또 인건비를 또 써야 되고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매출이 높았다 안 높았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고요. 기껏 번 거 뭐 이번 달에 메꿨다가 다음 달에 또 손해보고 또 다시 또 죽어라고 해서 또 채워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 그 노력의 그 시간과 세월이 있으니까 이거 놓지도 못해. 잘 될 거야 뭐 이런 희망 고문 잘 될 거야, 잘 될 거야. 또 다른 투자를 하면서부터 살려보겠다라고 하면은 또 고객이 또 변심을 하네. 그 반복. 이미 그런 저단가의 박한 마진, 트렌드하고 막 힙한 키워드 이런 거는 대기업들이나 자본을 기반으로 한 좀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사람들의 영역으로 이렇게 변한 지 좀 됐습니다.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저 많은 사람 중에 또 얼마든 또 내 걸 먹을 거야 이런 카페 쪽은 이런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. 개인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대 할 수 있습니다. 개인이 얼마든지 그 제품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돈 벌긴 힘들다는 거예요.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. 그 안은 다 썩어가는 거죠. 겸손하게 돈 못 벌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초보적인 마인드로 하기에는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삶이 굉장히 가여워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초보 창업자로 한다면은 카페 창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.